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면 토달지도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하는 사람. 속으로는 이 사람, 내 말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아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용히, 하지만 깊이 깨닫고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론 어리숙해 보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사람.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 공자의 제자 안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오여 회원종일 불이 여우. 퇴의성기사 역조기발 회합으로. 내가 하루 종일 안회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는 내 말을 어기거나 토달지 않아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니 결코 어리석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이는 단연 안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공자의 칭찬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는 날카롭게 반박하거나 번뜩이는 재치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듣기만 했던 제자였죠. 겉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던 안회. 하지만 공자는 알았습니다. 그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가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지식은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지만 지혜는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말을 잘하고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는지에 집중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남 앞에서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풀어볼게요. 조선시대를 빛낸 과학자 장영실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세종대왕과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의 일화가 흥미롭습니다. 세종은 천민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유독 아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못마땅해했죠. 천민이 무슨 과학을 하냐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장영실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때 그는 말수도 적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진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듣고 돌아가 밤새 연구에 몰두했죠. 당대 최고 권력자인 세종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단순하고 순종적으로 보였겠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영실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들은 모든 말이 밤새 재해석되고 결국 앙부일구, 자경루 같은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장영실은 결국 듣고 돌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회와 같은 태도죠. 이번엔 서양으로 가볼까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도 수많은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당시 언론이나 동료들로부터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 대화에서도 늘 조용했고 에디슨이 시키는 일만 묵묵히 했던 인물입니다. 다들 그 사람은 왜 항상 말이 없냐,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에디슨은 그 조수를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왜일까요? 에디슨이 새로운 실험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는 굳이 반박하거나 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늘 그 조수가 만든 자료에서 에디슨도 미처 보지 못했던 핵심 통찰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적게 말하지만 실험실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아내처럼 말로 나서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아 자기 방식으로 빛을 낸 사례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5, 60대, 이 시기는 참 미묘한 때입니다. 사회적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잘해야 할 위치, 경험도 충분히 쌓였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말보다 내적인 되돌아봄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 특히 독립하거나 결혼한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님들은 종종 조급해집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다 경험한 건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럴수록 아내처럼 들어주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이 말해야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듣고 자녀가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모임이나 직장 후배,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늘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신뢰는 묵묵히 경청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5, 60대가 된 지금 굳이 앞서서 논리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돌아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태도 하나로 주변의 신뢰와 존경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자의 말씀, 오여 회원종일 불이 여우. 퇴의성 기사 역조기발 회합으로. 겉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조용히 듣고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지 않다는 뜻. 이제 우리도 남 앞에서 말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인생의 후반전에 더욱 중요한 내면의 되돌아봄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장영실처럼, 에디슨의 조수처럼, 그리고 아내처럼. 말로 드러내기보단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이 작은 고전의 지혜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